얼마 전 인도군과 중국군의 무력 충돌에서 대한민국 무기가 중국군을 완패시켜 개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작년 6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양측 군인들이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병력을 추가로 동원했고 심지어 인도는 전면전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런데 한 달 뒤인 작년 7월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인도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에 중국군이 철수한 건 한국의 K9 자주포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중국 CNTV는 자신들의 자주포인 PLZ-05의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네티즌들은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발사할 때마다 자체가 대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고 발사에 따른 분진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 시야까지 가려질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K9 자주포의 사격 영상을 보면 침대 광고에서나 나오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K9의 훌륭한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이죠.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껏 자국이 개발한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고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의해 한국의 K9가 중국산 자주포와 거의 1대4로 싸워서 중국산 자주포를 모조리 KO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 카슈미르에서 오래전부터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작년 7월 인도 언론에 의하면 인도로 수출된 한국산 K9 자주포 10대와 파키스탄으로 수출된 중국산 PLZ-05 36대가 카슈미르에서 맞붙어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K9 10대는 파키스탄 측에게 큰 피해를 입힌 반면 중국산 PLZ-05는 표적을 못 맞추고 계속 엉뚱한 곳만 쏘아냈습니다. 앞서 소개한 중국산 자주포 영상을 보면 그럴만도 하죠. 이 당시 인도 언론은 K9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군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는 사진과 인도군이 K9 자주포로 기동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우수하니 K9 자주포를 기존 100대에서 추가로 500대를 더 도입하고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역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호주 역시 인도의 소식을 듣고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한화 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계약하고 신형 K30B호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부터 이 수주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해 들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3월 8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는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와 비호시를 공동 생산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소식에 한 네티즌은 말이 공동 생산이지 사우디는 돈만 대주고 개발은 한국이 다 하는 것이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래도 네티즌들은 비호시가 벌써 생산 협의가 진행될 정도로 개발 진척이 있었냐, 천덕꾸러기 비호가 효자 상품이 될 줄 누가 악하겠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박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유전 시설에 비호를 몇 해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사업이 조 단위로 발전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죠. 비호복합을 만들어내는 관련 업체는 수백 곳, 수천 곳에 이릅니다. 만약 판이 커지게 되면 이들 업체들의 매출도 배로 뛰게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부터 한화의 비호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핵심 시설 두 곳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단의 드론에 피격당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코의 잠재적 가치가 타격을 받으면서 기업 공개 일정이 연기됐고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죠. 더 큰 문제는 사우디의 방공망이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론을 무마하고 자국의 방위 위상을 빠르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3일 후인 9월 18일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25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당시 무함마드 왕세자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공동으로 대공방어 체제를 구축하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 정상은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당시 뉴스에서 보도됐죠.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끝낸 무함마드 왕세자는 2시간 뒤 트위터에 비호시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트윗에서 한국의 비호시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사우디 왕세자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미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2달 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짜로 2달 전에 계약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우디의 방공망이 허술하다는 게 밝혀지고 언론에서 도대체 사우디 정부는 뭘 했냐고 질타하자 여론을 무너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번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내놓지 못하게 되면 실각하게 되고 다른 왕자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한국은 국가안보 특성상 대공포에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공포는 항공기나 헬기 등을 지상에서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사실 대공포는 현대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항공기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탄을 소비하고 명중률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론이 차세대 무기로 등장하면서 대공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공포야말로 드론에 대항하는 안티드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파 방해와 교란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소프트킹 방식. 2. 물리적 충격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하드킬 방식. 대공포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받는데도 한국이 비호 기술력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AN2 때문입니다. 북한은 선전용으로 이 AN2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놓으면서 한국을 위협해왔습니다. 남한의 전후방을 동시에 기습할 수단으로 300여 대의 AN2기를 운용하고 있죠. AN2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전술에 쓰이지만 질 대신 양으로 밀어붙이는 북한의 특성상 한국군 당국에서는 아직도 경계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산 대공포인 비호는 AN2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 손꼽합니다. 최근 들어 비호는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론을 하드킬 방식으로 격추시키는 데 비호가 유력한 무기로 거론됐어도 명중률이 아쉽다는 평가가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호복합이 드론을 포착해 격추시키는 영상이 공개됐고 급격상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비호는 별도의 사격관제 레이더가 없어 80에서 90년대면 모를까 요즘같이 광학, 레이저, 적외선 기술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딸리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밀덕들은 비호를 응원했습니다. 까일 때 까이더라도 우리나라 대공 무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비호가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비호가 개발이 시작됐을 1983년부터 6년 동안 LIG 넥스원, S&T 중공업 등의 우리나라 엘리트 연구원 600여 명은 그 당시 나름의 최신 기술을 갈아 넣었고 개발비 또한 28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공 무기 중에서도 적어도 방공 무기는 그 나라 지상 무기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또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한국군에게 비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2019년 한화시스템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드론 감시용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레이더와 주야간 카메라가 장착된 전자광학 센서를 이용해 3km 안에 있는 드론을 탐지,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기존 군용 레이더가 제대로 탐지하기 어려웠던 정지에 가까운 초저속 드론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 보도됐죠. 이 당시 언론은 드론 방어 기술이 가장 빛을 보게 될 분야는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이 함께 생산하고 있는 비호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호시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영상으로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한 거죠. 올해 3월 8일자 기사에서 사우디가 비호시를 드린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디펜스 월드에 따르면 비호시는 2017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호의 수출길이 열리자 한국인들은 여기서 더 판이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수출 계획 역시 검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사우디 진영을 편들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런 외교 정책을 전면 뜯어고치고 다자주의에 기초한 균형 외교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한 정밀 유도탄,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하기로 한 F-35 전투기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재검토한다.